진짜 정치에 대해 다 알려준다. 박스트라다무스의 진정. 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소식들 속에서 깊이 있는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바로 그분, 박스트라다무스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지원 당국대학 석좌 교수입니다. 석좌 교수님께 예. 다시 한번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단국대 석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 석좌 교수는 뭡니까? 정확하게 어떤 거죠? 일반 교수님이랑 대학에서 강의하는 거죠. 네. 뭔가 그래도 권위가 있고 더 훌륭한 분을 의미하는 걸로 느껴집니다만은. 네. 일반 교수 되기보다 훨씬 힘듭니다. 명예 박사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렇군요. 예. 하여튼간 뭐 대한민국에 그냥 두루두루 모든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 감사합니다. 예. 그 어제 예정됐던 국회 원구성이 미뤄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법정 시한을 넘기고 국회가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괜찮아요. 네. 이해찬 대표가 6월 5일 의장 선거는 꼭 하고 6월 8일이라고 상임위원장이 받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조금 늦어지겠구나.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하늘이 두 쪽 나도 한다 이런 얘기를 안 해서 상당히 역시 대화를 중시하는 국회로 조금 더 조정을 해보지만은 이번 주까지는 넘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박병석 의장이 그랬다면서요. 이번 주까지 제대로 안 하면 내가 권한을 행사하겠다. 네, 글쎄요. 저도 2, 3일간 더 대화를 해가지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떤 경우에도 법사위원장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도? 예, 통합당 네. 원내대표에게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당에 돌아가서 좀 변명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주는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이미 12대 6에서 11대 7로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차지하는 것으로 또 예결위원장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아마 물밑에서 예결위원장은 통합당으로 갔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또 미통당에서 어저께 미래통합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법사위로 이렇게 하지 말고 법제 사법위로 나누자. 법제위와 사법위로. 그렇게 되면 그 두 개로 나눠졌으니까 하나씩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냈다는데 어때요? 둘로 나누더라도 국민적 비난이 있죠. 왜냐하면은 똑같은 일을 비슷한 일을 그렇게 상임위원회를 늘으면은 굉장한 예산이 부수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늘릴 수도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민주당에서 받기 어려운 제안이었고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이 한번 마지막으로 던져본 수다 이렇게 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이번 주까지 좀 기다려보고. 네, 늦어도 이번 다음 주 초는 주까지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네. 지난번 국회의장 선출 때처럼 민주당이 다른 군소정당과 합쳐서 표결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다 가져갑니까? 18석을?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서로 오간 그중에서 11개만 선출하지 않을까. 11개만. 그렇게 보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본인들 몫으로 원래 예정되었던 11개만 하고 나머지는 미래통합당에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군요. 본인들이 주장할 때는 12대 6 아니었어요? 네네. 그래서 하나를 통합당에 양보했으니까 11대 7로 합의가 됐고 네. 마치 의장단 구성할 때 통합당 부의장 한석만 지금 공석으로 남겨놓은 채 표결을 했지 않습니까? 선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하듯 만약 이번 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이번 주말에 저는 민주당 목만이라도 선출할 것이다. 그러면은요, 그 법사위원장 때문에 사실 이 사단이 나고 있는 건데, 그 체계 자고 심사
권한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를 조금 축소시키고 그걸 빼버리고 아예 조금 그 처리 기간을 좀 제한적으로 두고 해서 힘을 많이 뺀 다음에 법사위원장 가져가시오 이러면 안 되는 건가 보죠? 글쎄요, 무슨 힘을 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자구체계심사가 제가 법사위원을 네. 12년 오래 하셨잖아요. 했습니다. 네, 예, 네. 제일 오래 했는데 네. 반드시 그 권한이 법사위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올바른 국회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예전에 법사위원은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별로 인기가 없는 상임이어가지고 아무도 안 가서 내가 한 거다 이랬었는데 요즘 보면 그렇죠. 제일 센 거가 봐요. 지금도 뭐 별로 그렇게 가지 않을 거예요. 무슨 지금 특별한 이 검찰 수사 또는 기소되신 분들 몇 분이 거기를 요구한다고 하니까 네. 법사위가 넘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넘치지 않을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 뭐 돈이 없으니까 힘도 못 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다음에 이제 북한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민간 단체가 대북 네. 전단 살포로 인해서 좀 큰 이슈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가 발표되고 불쾌감이 표시된 다음에 남북 군사합의 파기라고 하는 강력 경고가 있은 데다가 오늘 아침에 또 나온 뉴스에 의하면은 이제 더 이상 연락사무소도 뭐 쓰지 말자 뭐 이러면서 좀 세게 나오는 것 같아요, 북한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우선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 총괄을 한다. 네. 라면서 강한 지시문을 노동신문을 통해서 담화가 발표됐거든요. 그랬죠. 이것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지금까지 북한의 군부나 통전부가 담당하던 대남 총괄을 김여정 제1부부장이 차지했다.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좀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북 접촉을 할 때. 긍정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김여정이 좀 대북 상대하기 접촉을 쉬울까요? 네. 대북 접촉을 할 때 네. 실권자하고 권한을 가진 사람하고 직접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더 용이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여동생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섭을 하는 데는 더 좋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지금 그리고 지금 네. 대북 전단 삐라에 대해서는 이미 백해무익합니다.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군사 합의에서 이건 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6.15 20주년을 앞두고 우리 실제로 그 당시 제가 특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었죠. 그러한 관계자분들과 전부 얘기를 나눴지만은 지금 통일부에서 삐라 살포를 막는 그런 법을 이미 성안 중에 있었고 네. 또 국회에서도 의원 입법들이 한다고 하니까 또 김포 등 강원도 경기도의 접경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통일부에게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죠. 법안으로 이것을 확실히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이제 이 삐라가 또 문제가 되어서 총성이 또 오고 가기도 해서 인근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이 또 위험하기도 했었었는데요. 사실 안전이.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은 이게 득보다 실이 많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박스트라다무스께서 지난 주말에 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코로나 확산을 노린 반인륜적 처사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안에 삐라는 물론 여러 가지 물품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USB도 보냈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 우한 코로나가 생기자마자 맨 먼저 아마 국경을 봉쇄하고 철저한 방역 활동을 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의료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무슨 전염병이 오면은 국경 봉쇄 등
거주 이전을 이동의 자유를 완전히 제한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북한에서 죄송합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주요한 물품도 반입해가지고 일정한 기간의 감염 기간을 마치 그 자가격리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내놓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삐라나 그 물건 속에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쿠팡 택배 받으면서도 대면 받지를 않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북한의 조심성 있는 대책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얘기를 했는데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자기들은 그렇게 택배 오는 것도 직접 받나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서 북한은 그게 오면 받겠어요? 네. 좋겠어요? 네. 예. 지금 그 말씀이 이제 여쭙겠습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이 삐라 만지면 세균 감염된다는 북한 괴담을 박지원 전 의원이 대변한다. 이성이 추락한 걸 보니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했고요.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김 회장 편들다가 너무 오버했다. 정부와 북한 편을 들어도 정도껏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려니 하고 웃고 넘깁니다. 대인배시라 이거군요. 자, 그러고요. 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왜 이전에는 이런 법안이 없었는지도 좀 궁금하고, 이번에 1호 법안으로 나온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 무슨 김여정 하명법이냐, 대북 굴종행위다 이렇게 또 보는 입장도 있고 좀 복잡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도 통일부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의석 구조가 도저히 민주당 가지고는 통과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제출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그렇게 의원 입법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북한도 우리에게 비를 안 보내지 않습니까? 네, 모르죠. 과거에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상호 협약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여정 하명법이 아니라 우리는 합의 준수를 위해서 안 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여정 하명법 이런 거 아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스스로가 합의 준수를 해서 안 보내는 그런 걸로 봐야 된다. 네. 그렇죠. 예. 끝으로 이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실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주가 조작 사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그 혐의가 이제 제기가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제 영장이 청구가 돼서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기각이 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늘 모든 재판에 대해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불복하면은 고등법원, 대법원 그래서 3심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자.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행위는 괜찮습니까? 저는 삼성에서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원으로 하면은 보석제도 같은 것, 죄송합니다. 배심원 제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래서 검찰이 2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문재인 정부 검찰이 2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적법한 피고인으로서 청구를 했는데, 바로 즉각, 후속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 사법 절차상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저는 방송을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떻게 됐든 사법부에서 심사숙고해서 불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은 그대로 존중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재판을 워낙 많이 받아보셨기 때문에. 우리 노영희 변호사하고 많이 받았잖아요.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신 분, 박스트라다무스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와 연결했습니다. 고맙습니다.